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이상한데?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아, 제대로 됐죠? 네, 발음 좋은데요 오늘. 발음 좋죠 오늘? 네, 네. 네, 바다를 먹고 왔어. 아,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할 땐 눈을 좀 보고 해줘. 네? 컴퓨터 모니터 보지 마시고요. 네. 네, 자,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대표 미녀 기자. 뭐 무슨 저 권투하는 것 같다. 네, 김지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굉장히 스타일이 좋으세요. 오늘 또요? 네. 오늘 살짝 청담동 며느리 컨셉이야. 알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그 화장기 없는 얼굴에 민낯. 그렇지. 머리 하나 질끈 묶었는데 거기서 질줄줄 흘러내리는 귀티. 아우라. 아우라. 그 촥 해가지고 예. 이게 그 뭐랄까 고급진 스타일. 앞으로 방송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더 이상 이게 통하기가 힘들 것 같은 게요. 제가 저번 주에 현장 취재를 갔다가 드디어 저희 애청자분을 만났습니다. 정말요? 네. 아, 들통이 났어? 네,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너무 놀래갖고 혹시 그 미녀 기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드리니까. 그래서 전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분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렇게 단말. 그렇게 끝났답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문자로 취재 기사 잘 봤다. 미녀 기자님 화이팅 이렇게 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꼭 얘기하겠다고.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분도 역시 팟짱이 언급한 그대로 미녀 기자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나같진 않잖아. 아니에요. 네? 신문학 기자님께서. 자, 그만하십시오. 발음이 많아. 그만하십시오. 막 이렇게 돼. 자, 오늘도 김지혜 기자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뭄이나 메르스 등 경기 하강 요인과 계속되는 청년 실업, 수출 부진 문제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해 하반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시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규모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추경의 법적 요건이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이 발생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스 등 사회적 재해가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대외 신인도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신경질 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발끈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뭐 화를 내고 그래 자기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나요? 어제 이제 가계부채 얘기를 계속 좀 질타를 여야 의원들이 하니까 발끈하시더니
그런 거는 과도한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어요.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그럼요. 진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경제당국자가 이렇게 국회에 와서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김부장님 지금 어떻게 이게 보세요? 추경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특히 그렇죠. 메르스 사태 이후로 네. 지금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조 전후로 해서. 근데 일단 뭐 메르스 사태 이걸로 해서 뭐 자영업자 포함해가지고 중소기업 뭐 힘들다는 거는 이미 저희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또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아까 김재 기자도 얘기했지만 가계부채 포함해가지고 재정 상황이 지금 적자 재정 상황이잖아요. 네. 적자 재정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만 많고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 쓰더라도 월급이나 수입은 그대로거나 뭐 약간 줄었는데 뭐 나가는 학비, 생활비 이런 것들 계속 늘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뭐 쓰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적자 재정 상황인데 이게 말이 20조죠.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니 정부가 결국은 빚을 내 가지고 이걸 메꾸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뭐 가계부채 1,000조가 넘고 그러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일자리를 늘리거나 네.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여서 네네.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좀 소득도 오르고 세금도 더 내고 그렇죠. 국가 재정도 좀 올라가고 그래야 이게 올바른 그 시스템이 되는 건데 네. 이게 뭐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뭐 빚내거나 추경 편성하거나 적자전 계속 이렇게 하면 결국은 미래 세대가 다 이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진짜 이러다가 IMF 선생 다시 오실까봐. 그거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디플레이션 우려 작년부터 그렇죠. 계속 나왔죠. 이러다가 제2의 IMF 또 터진다 이런 걱정이 우리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IMF 때 알잖아요. 그 상황을.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저 그때 취재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를 알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건 정말 끔찍한데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극복할지 정말 지켜보는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떨려요. 혹시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사실 박근혜 정부 정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또 지금 들어갈 때는 또 너무 많아요. 메르스에 가뭄에 뭐 메르스 때문에 또 외국인들도 돈 주잖아. 응? 보험까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외국인들 좋아한다더만. 이거 진짜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 있어요? 없죠. 이런 나라 처음이야.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 총부채가 4,835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인 국가부채만 보면 GDP의 34%에 불과하지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치면 대한민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338%까지 치솟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기업에 집중됐던 부채가 2000년 이후 정부와 가계에 떠넘겨지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정부 부채를 늘리면 이러한 부채 가속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소득세 등을 올리면 국민들이 짊어질 가계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빚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진짜. 김재 기자 왜 이렇게 빚 얘기를 많이 해요? 빚 얘기를 너 무섭다. 두 번 4,835억도 나는 놀랄 판인데 4,835조 원이에요. 네. GDP 대비 338% 이런 나라 있어요? 나 우리 그리스처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안. 이거 계속 정부에서 국민만 쥐어짜서 계속 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만 뜯어갈 것이 아니라 뭔가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어떤 해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 기업이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번 자료를 낸 곳이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네. 이게 이제 그 재계 연구원이거든요. 이게 전경련 산하에 있는 재계 이익 단체의 어떤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그쪽 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는 항상 그 국가 부채 얘기할 때 여기 쓴 것처럼
GDP 대비 국가 부채만 따지면 34.3%.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도 우리나라 재정은 충분히 부채에 대해서 감당할 만하다. 뭐 그런 건 네.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예, 근데 예. 정말로 부채를 제대로 따지면 이런 가계부채, 기업부채 총 기업부채랑 가계부채랑 국가부채랑 다 합하면 진짜 우리나라 모든 이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빚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지금 숫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고서를 낸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뭐 의미는 뭔가 뭘 의도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빚이 많고 기업들 부채도 많고 하니 기업들 잘 돌아가도록 뭐 규제 완화하고 또 이런 것들의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규제 완화 시켜라.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이런 지금 현재 이 부채 규모만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네. 이 부채 규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죠. 이게 지금 뭐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 심각합니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이게 김재 기자는 빚이 있어요? 한 5번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빚이 없습니다 아직. 빚이 네. 없다는 게 왜 이렇게 동료 의식이 안 생기지? 딴 세상 사람, 딴 세상 그러니까 사람. 빚이 좀 있어줘야 우리가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기혼자 셋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그렇죠. 미혼자 하나는 아직 빚이 머지 없는.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 하우스푸어잖아요. 혼자 살까요? 김재는 연애하고 싶다.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요즘 백화점 업계가 앞다퉈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 디저트입니다. 일본 초콜릿 브랜드 로이스나 롤케이크 열풍을 몰고 온 몽슈슈 도지마롤, 핫비돌체, 그리고 일본식 크림빵 핫텐도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 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고급 디저트에도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유독 한국에서만 값을 비싸게 받고 있다고 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엔저로 수입가가 내려갔는데도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는 등 배짱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롯데백화점에 문을 연 일본 오사카 치즈타르트 브랜드 파블로의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이는 일본 현지 판매 가격인 850엔, 우리나라 가격으로 7,600원에 비해 약 50%가량 비쌉니다. 백화점 업계는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항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고급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과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너무 비싸요. 11,000원이래요. 11,000원 한 개에?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타르트 한 개에 11,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아. 제가 기사 자, 우리 회사의 가장 그 고급진 김종철 경제부장님은 먹어봤을 것 같아. 왠지 드셔보셨을 예, 것 같아요. 이거 가운데 하나 먹어봤을 것 같아. 뭐 드셔봤나요? 핫텐도 먹어봤습니다. 핫텐도? 아. 이건 얼마야? 이것도 꽤 비쌌던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기억이 안 나요? 네. 핫텐도 여기 있습니다. 재벌 기업 총수 같아. 기억이 안 나면. 핫텐도가 지금 백화점에서 2,800원에 팔려고 있다고 합니다. 크림빵 하나 2,800원.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지하철하고 연결된 백화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그 앞에 조각 케이크 하나가 조각 케이크 그냥 케이크 한 판이 아니라 조각 케이크 하나가 4,000원? 아니요. 5,000원? 7,600원. 7,600원이에요. 7,600원. 근데 우리 딸이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쟁을 했습니다. 가자. 어떻게 됐나요? 거의 엄마 손에 끌려서 그냥 나와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1,500원짜리 포테이토 칩 같은 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너무 비싸요. 그렇죠. 디저트가 사실 커피값도 너무 비싸고 무슨 빵이나 빵 하나 뭐 왜 이렇게 비싸요? 분석해 주세요. 김종철 경제부장님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여기 써 있네요. 뭐야? 여기 써 있네. 고급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과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 이거는 진짜 웃기는 게 고급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가 말이 안 늘었어요? 되죠. 네, 이게 정말 너무 속보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호갱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고객은 막 항상 뭐 호갱. 맞아. 무슨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는데요. 샤넬백도 한국만 더 비싸다고 그때 맞습니다. 김재 기자가 소개해 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걸 뭐 절대적으로 네. 뭐 가격을 비교해서 뭐 우리가 너무 비싸다고 막 하는 것도 좀 거기에 이제 수입하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마진 이런 거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폭리를 취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호객님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의 따님이 대통령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기억해요. 1976년, 5년 뭐 요 무렵인데 그때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엄마가 저한테 전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계란값이 비싸졌다. 그럼 다 같이 안 먹으면 내일 내린다. 그거예요. 이게 단합된 힘, 국민의 저력으로 몽슈슈 도지마롤? 이름이 너무 귀여워. 몽슈슈 도지마롤 무슨 저기 뭐야 인형 캐릭터 같아요. 도라에몽 같아. 핫비돌체? 핫텐도 이런 거 먹지 말고요. 우리가 물론 김종철 경제부장 정도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먹어봐야 또 얘기를 해주지.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먹어봤더니 별로더라 이런 거. 있던데 별로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별로였어요? 네, 기억이 썩 남지 않는 거 보니까. 핫텐도 별로였대요. 여하튼 우리나라 그냥 동네 가게 빵집 그 빵들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 다녀봐도 한국 빵이 제일 맛있어. 맛있습니다. 네. 그렇죠. 동네 빵집이 최고야. 그럼요. 네. 그 데일리 방송은 팥짱이 최고야. 어머나. 라고 누가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 소개할 틈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하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저는 좀 그런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값비싼 폭리를 취하는 백화점 영업에 맞서서 현명한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매운동 이런 거를 뭐 꼭 외칠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히 안 사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결코 돈이 없어서 안 사 먹는 게 아니야. 예, 그렇게 위로하면서 김지혜 기자는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위에 이렇게 요즘 뭐 일본식도 그렇고 좀 고급 디저트를 찾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소득이 자꾸 내려갈수록 사람이 심리적으로 큰 거는 못 사잖아요. 뭔가 비싼 정말 그런 거 못 사니까 약간 이런 걸로 좀 위안을 받는 약간 립스틱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디저트를 좀 고급진 걸 먹으면서 그래 내가 좀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런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슬프다. 약간 그런 거 마지막으로 좀 슬프다.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점심 내가 라면을 먹더라도 커피는 고급진 데가 한 잔 마시겠다. 그래야 나의 어떤 그런 그 일상에 대한 위로, 치유 이런 게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은 거 아니야 핫텐도? 2,500원짜리 크림빵 혼자 먹은 거지? 혼자 드셨죠? 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부서인데. 김지혜 기자도 한번 사주세요. 핫텐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네, 김종철의 비언프 바디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먹어보고 싶은데. 맛없어요? 그래요? 우리처럼 귀가 얇은 사람들은 또 가본다? 자, 그나저나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삼성 서울병원이 이게 보니까 원흉이야. 2차, 3차 확산의 진원지로 꼽혀가지고 사람들이 야, 삼성이? 그렇죠. 야, 이럴 수가 있어? 야, 진짜 너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우리가 삼성에 완전히 도끼 찍혔다 이런 얘기들을 막 주변 엄마들이 많이 하던데요. 무엇보다 이제 늑장 대응 그리고 또 이제 부실 대책 뭐 이런 걸로 뭐 엄청나게 욕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드디어 우리가 요청했었잖아요. 이쯤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라고 김종철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팥장을 듣는 거야. 바로 사과했어요. 근데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 때 그 메르스 삼성 서울병원 그 대응 그리고 정부 어떤 부실한 어떤 초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특히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진솔한 대국민 사과 그다음에 삼성병원에 대한 어떤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19일 날
그 삼성 서울병원하고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기자들한테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자료를. 그러면서 내용이 우리 이재용 부회장께서 사과를 했다. 이게 이제 그게 내용인데요. 네. 18일 날, 19일 날 아침에 이제 기자들한테 메일 보내기 전에 18일 날 밤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서울병원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돼서 죄송하다. 그리고 최대한 사태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부회장이 뭐 5층 병원 상황실로 가서 의료진으로부터 뭐 어떤 상황 뭐 현황 이런 보고도 받고 뭐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 빨리 해결하자 뭐 이런 당부도 하고 뭐 그동안에 항상 뭐 이런 류의 자료 뭐 이런 메일들은 보통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간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이렇게 뭐 알려주고 또 간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자들한테 뿌려졌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럼 그 결국은 삼성 서울병원에 메르스가 확산돼 죄송하다는 게 이제 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라는 거죠. 네. 삼성병원에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개적인 사과는 아닌 거죠. 엄밀히 네. 말하면. 네. 아니 근데 왜 밤에 가요? 멀쩡한 낮에 가지. 일정이 바빴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그 정치인 같아요. 정치인들이 약간 자기가 잘못은 했어. 네. 근데 그거를 그 국민들한테 세게 욕먹고 싶진 않아. 그럴 때 한밤에 갔다 오고 그 이튿날 서면으로 내거든요, 입장을. 그리고 똑같네요. 나서 사진을 안 찍혀요, 기자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사는 나오되 이제 자기의 해명성 입장만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획된 사과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보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딱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18일 밤에 가서 갔다 왔고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확인돼요? 일단은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갔다 왔다고 하니까. 네. 그럼 삼성을 믿는 거지. 거야? 이 와중에 아니 그래도 의료진이 얘기를 하는 거니.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병원 갔다 왔다는 사진 나온 거 있어요? 사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불안은 아니겠지? 뭐 이렇게 뭐 예정된 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준비된 어떤 그런 방문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래도 필요하면 사진 찍었을 텐데 그렇죠. 사진 안 찍었다는 게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뭐 의료진으로부터 현황 보고 받았을 수도 있고요. 워낙 상황이 엄중하니까. 그럼요. 네. 끝까지 책임지고 빨리 해결하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아직 사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하고는 좀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식으로 했던 이렇게 그 의료진과 간호사들 만나서 격려하고 얘기 듣고 뭐 하여튼 빨리 끝내자 뭐 그런 당부도 하고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워딩이 이제 저희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또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국민들 향해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삼성 사장단도 비슷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 얘기 나오기 바로 전전날에 네네. 매주 수요일마다 삼성은 그 사장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날 항상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날 기자들한테 정례 브리핑 비슷한 걸 합니다. 삼성에서 국내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매주 정례 브리핑 하는 데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날도 사장단 회의가 끝나고 미래전략실에서 기자들에게 메일을 딱 보냅니다. 그리고 삼성 사장단이 사장단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송구하기 그지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미래전략실에서 자료를 냅니다. 네. 자기들끼리 그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삼성병원만 제대로 마킹이 됐어도 그럼요. 오늘 보니까 뭐 그 평택 성모병원 병원장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던데요. 황당하죠. 네. 예, 정부가 먼저 그렇게 조치를 그런 격리를 갖다 그렇죠, 요청했는데 묵살했다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진상조사가 그래서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초일류 병원이 맞아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고 삼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죠.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사장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삼성 사장단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뉴스를 매일 보는데도 네. 별로 그냥 훅 지나간 네, 거예요. 크게 이렇게 별로 보도는 안 와닿지가 됐습니다.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있는 사과랄까 이런 네, 느낌, 네. 진심 어린 사과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렇죠. 네. 그게 그때도 이게 자료를 지금 이재용 부회장처럼 미래전략실에 자료 형식으로 내고 또 기자들이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이걸 뭐 확인하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그림도 돼야 되고. 그렇죠. 다 같이 나와서 뭐 그렇죠. 무슨 기자회견 비슷하게 정말로 하고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딱 쓰고 옆에 딱 삼성 사장단이 다 같이 쓴 다음에 그럼요.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이 나오고 최소- 이게 신문 일면에 나와야 그렇지. 삼성이 사과 좀 했구나 이렇게 예전에 생각하죠. 예전에 그 삼성 특검 때 네. 이건희 회장이 네. 그거 발표하면서 맞아요. 이건희 회장이 직접 단상에 나왔고 그래요. 뒤에 사장단이 쭉 서 있으면서 그때 사과하고 맞아요. 삼성 특검에 사과하고 자기가 이 회장직에 물러난다고 물러나겠다. 했잖아요. 네. 이게 그 정도 하면 이제 네. 국민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뭔가 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번에 이런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서면으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서면 방식이 좀 그것도 문제고요. 이번에 이 사과라는 게 항상 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기 맞아요. 언제 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좀 이번에 사장단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죄송하다는 이런 언급 자체가 뭐 일단 했다고 믿고 과연 지금 이때가 이렇게 사과하는 게 맞나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과만 보면 이미 삼성 서울병원은 이번 달 초에 6월 14번째 메르스 환자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이미 2차 진원지 삼성 서울병원을 꼽혀가지고 네. 국민들이 엄청난 비판과 내용들이 있었고 이 삼성 서울병원을 통해서 2차, 3차 막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런데 지금 지난 13일 밤 결국은 지지난주죠. 13일 밤에 이제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삼성 서울병원이 부분 폐쇄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결국 그날 이재용 부회장은 장더장 중국에서 온 네. 전국 인민대표자 대표 대회 상무위원장 뭐 이분도 되게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날 수 있죠. 그 뭐 외부 일정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재계했던 총수들도 이 장더장 이 상무위원장 만나려고 뭐 줄 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던데 하여튼 뭐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거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만난 다음에라도 그때라도 곧바로 삼성 서울병원이 부분 폐쇄 결정을 내렸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도 별로 없다가 이제 와서 뭐 결국은 병원이 폐쇄된 다음에 닷새나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 살짝 얘기하고 그 다음날 19일 날 엿새째 되는 6일째 되는 날 이런 사과했다는 식으로 알려지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 삼성 서울병원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책임자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네. 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 삼성 서울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이고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사장 있다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 어떤 부분 처음에 어떤 이사장을 취임한 이후에 이런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좀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약간 하여튼 이 사과하는 방식도 내용도 시기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저희가 지난주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이게 이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서울병원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공익재단 자체가 그 보험 계약자들이 낸 출연한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장은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지만 이 삼성병원의 실소유자는 사실 국민들이다라는 그럼요. 주장을 이제 그 맞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현직 이사장이고 이 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뭐 페이퍼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페이퍼 종이로 사과. 사과하는 이런 네. 방식은 우리 국민들을 좀 너무 그 업수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업신여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뭐 대충 넘기고 종이로 때우고 이렇게 할 문제인가. 지금 이 사태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판국에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인대 상무위원장 만나고 외부 일정 다 소화하고 이 메르스 그러니까 삼성 사장단도 그냥 뭐 그 서면 사과하고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좀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지금 네. 이런 행보나 이런 그 모습 자체가 네. 설령 지금 삼성 쪽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도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정말 이번 사태를 정말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를 좀 인식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늦게 했던 그런 시기도 문제고 또 내용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과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지금 폐쇄한 지 6일 만에 이 부회장의 사과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아까 메르스가 확산돼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로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건지 그거 주체가 없어요. 네. 18일 그 찾아간 의료진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것인지 엄밀한 주어가 없고 그냥 죄송하다. 삼성 사장단도 그래요. 아까 제가 뭐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2인자라고 하는 그 그룹 최고위층 인사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참담하다, 죄송하다, 뭐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런 워딩 내지는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구체적으로 누가 최지성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삼성 사장단이 뭉뚱그려서 네. 그래서 참 이게 뭐 과연 이런 사과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에 왔던 그 삼성 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 국가가 네네네. 뚫렸다라고 그렇죠, 말했던 그렇죠. 그 발언의 주인공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오만해도 되는 거야? 심지어 저렇게? 조선일보도 그걸 네, 비판하더라고요. 비판했죠. 네. 예,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도 네. 눈엣 가시죠. 저 그럼요. 사람이 지금 나와서 저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전혀 국민들의 심중을 의중을 읽지 못한 상황에서 네. 그냥 자기식대로 사과를 하고 그럼요. 자기식대로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면피한 거다라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고서야 이렇게 그렇죠. 영혼 없이 해도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송재훈 병원장인가요? 전 이분도 참 그렇더라고요. 대통령한테는 90도 각도로 고개 숙여 사과하던데, 그죠? 물론 이제 이분이 국민들한테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게 참 그 여러 가지 이런 이번에 이 삼성이 뭐 사과를 하면서도 도대체 누구에게 정확하게 뭐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면서 진정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과의 방식이 그다음에 사과의 내용 그다음에 이 사과를 전달하는 방식도 문제죠. 이것도 지금 이번 이 메르스 사태가 갖고 있는 그 파장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온 국민의 건강에 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책임 있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송재훈 병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의료진이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이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정말 삼성 사장단이 됐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됐든 정말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뭐 아까 뭐 이건희 회장이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네. 제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삼성 사장단이 왜 국민 앞에 안 나섭니까? 나서야죠. 나서서 이런 간접적인 어떤 이런 사과 아까 뭐 페이퍼 사과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것들 이런 미래 전략식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쓰리 쿠션 막 쳐서 하는 걸 하지 말고 네. 그냥 진정성 있게 나와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앞으로 좀 더 삼성 이름에 걸맞게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스려서 제대로 된 어떤 그걸 발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그룹 그때 이제 재벌 소액주주 운동 때 재벌 해체 이런 걸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미래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해가지고 네, 미래전략실 좀 기획자 두 글자 빼고 여전히 있는구만요. 구조본 예. 옛날 구조본이 그대로 옛날 구조본 그렇죠.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참 비서실 구조본. 참 그러네요. 이게 정말 안 바뀝니다. 이런 그 재벌의 그리고 재벌 오너의 행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 소리를 잘 안 듣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은 잘 나가니까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삼성도 네. 지금 뭐 언제까지 잘 나가겠습니까? 이게 정말 요즘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 한 방에 훅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네, 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삼성이라고 해서 뭐 언제든지 항상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 우리 노동자들 이런 거 생각하면 잘 나가면 좋죠. 네. 또 잘 나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기업이 잘 나가는 것과 네. 또 그 기업을 운영하고 또 그 기업을 책임지고 하는 그 CEO의 어떤 마인드나 네, 네. 그리고 국민의 그 접근하고 국민에게 소통하려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게 잘 돼야지 국민한테 이렇게 좀 박수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도 받고 그래야지 그 좀 더 그 기업이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건데 네. 이런 불신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삼성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까지 떨어지게 되면 악순환만 더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삼성이 저희 그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삼성 제품의 우수성도 있었고요. 삼성이 그럼요. 하면 뭔가 다르다. 네. 그리고 기업 문화도 굉장히 그 혁신적으로 네. 발전을 시켜왔고 그렇죠. 삼성이 하면 뭔가 다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끊임없이 사실 삼성이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으로 아,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예, 있죠. 인정받고 왔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음. 음압병동 하나 똑바로 된 게 없다고. 없다는 네, 게 네. 그래서 의료진들이 그렇게 감염됐다는 사실을 세상에 네. 어떻게 삼성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을 볼 때마다 아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윤 돈만 밝히는 회사인가? 그럼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대비 음, 이익이 별로 없으니 그렇죠. 음압병동 이 병원이 그렇게 적자라면서요. 그럼요. 그게 한 그 병실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3, 4억이 든대요. 그렇죠.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거기에 별로 의료진 없는데. 투자, 예, 그렇죠. 그거 얼마 쓰지 않는데 음, 그걸 왜 만드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 그러니까 의료원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공공의료 이런 얘기도 많이 네. 나오는데요. 그 모든 어떤 그 어떤 뭐 삼성병원도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전혀 무조건 뭐 마이너스 뭐 적자만 내라는 법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 그라는 게 갖고 네. 있지 공공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거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압병도 없는 것들도 정말 놀랐죠. 네. 그리고 여하튼 좀 이번에 이 메르스 사태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요. 뭐 네.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뭐 보건, 맞습니다. 방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대로 우리의 실력이 그럼요. 그대로 드러난 예. 거죠. 네. 창피해. 음. 그나저나 참 삼성이 그동안 공익에 헌신하는 기업이다. 공익적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돈도 많이 벌지만 그만큼 사회 투자도 많이 한다라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를 할 수 있는 병원. 그럼요. 그렇죠. 공공성을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병원의 이런 그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투영되지 않고 여전히 네. 민간 기업으로서의 이윤 추구에만 급급했다. 네. 이런 게 드러나면서 네. 그냥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 너네들 그렇구나. 그렇죠. 네. 예. 별거 없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재용 부회장이 좀 영혼이 담긴 사과를 다시 할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좀 알아보면 네. 삼성 쪽에서도 지금 이런 저희가 좀 기사 나간 다음에도 되게 좀 안절부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관련된 기사도 썼고 했는데 네. 여하튼 그 삼성 쪽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메르스 사태가 뭐 정부 발표가 됐든 어떻든 간에 뭐 나름대로 정책이 됐다는 어떤 판단이 서면 네. 삼성 차원의 어떤 대대적인 어떤 그 개편 포함해서 그 인사 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든 아니면 뭐 최시정 실장이 나오든 아니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네.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내놓지 않을까. 아마 그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네. 내부적으로. 네. 근데 이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메르스 사태 지금 이 의료진 이 병원을 먼저 이렇게 좀 추스리는 게 중요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네. 뭐 빠르면 하여튼 뭐
다음 달 내지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발표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 됩니다. 메르스 종식 8월설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8월 이후 가을 돼야 이재용 부회장 사과 나오겠네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참 근데 우리는 네. 이런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공감하고 네. 문제다 얘기는 하지만 또 대책은 보면 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작년엔 세월호, 올해는 또 메르스, 내년엔 또 뭐야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정말 똑바로 대응책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똑같은 거 두 번 하면 정말 바보 아니에요? 정부가 네. 더군다나 이 온 국민의 그 세금 받아서 운영하는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진짜 더더구나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어떤 생명을 그렇습니다. 다루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조만간 하겠죠, 사과를 이 방송 들으니까. 지금 속보가 떴어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이 오전 10시 2분인데 네네. 오전 11시에 삼성그룹이 메르스 사태 입장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네. 에? 듣고 있네. 듣고 있네. 이걸 네. 실시간으로 듣나 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던 네. 그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아마 이제 11시에 발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국민 사과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얘기 들을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발표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더 빨리 이게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룹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11시에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할 것 같고 네. 그룹 차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 어떻게 지원책을 내놓을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핵심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이걸 발표를 하려면 이 정도 발표하려면 뭐 그룹 차원이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공식적인 어떤 그룹의 총수라고 아직은 그 한 건 아니니까 아니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러니까 최지성 실장이 나오든 아마 그룹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나와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삼성그룹의 사과, 대국민 사과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조금 시간이 좀 녹음이 뒤였으면 조금 더 챙겨서 분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필요하면 내일 한 번 더 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이렇게 네. 여지를 남기면서 오늘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